사이다 무비튼. 상당한 재산가이셨던 외할아버지 덕택에 나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수준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변동은 있지만 내 명의로 배당된 연 300만 원 가량의 주식도 갖고 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주식 얘기는 했지만 평범한 회사원 정도로 돈을 모아놨다고 거짓말하고 진짜 저축액과 자산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는 장거리 연애 중이었는데 남편의 바람대로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관두고 남편 집으로 이사해서 전업주부가 됐다. 전근이 잦은 남편과 결혼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펑펑 놀기만 할래? 당신이 나더러 전업주부 하라며. 시원하게 맞받아쳤지만 내심 속이 들끓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땐 집안일을 쉬기도 하지만 대놓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펑펑 논다느니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었다. 며칠이 지나 남편과 단둘이 술을 마시러 갔는데 내 직장 동료들은 와이프가 다 직장 다니면서 가사랑 육아도 빠짐없이 잘만 하는데 넌 참...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그걸 몰라서 물어? 나도 직장 다녀라 이 소리야? 잘 안 해. 말이나 못하면 그래 다니면 되잖아. 그렇게 대답하자 남편은 수긍했다. 애당초 일하는 게 싫어서 직장을 관둔 것도 아니었다. 아이도 없고 정근 때문에 이사가 잦다 보니 친구 사귀기도 힘들었던 나는 기꺼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대 후반의 나이, 신혼, 잦은 정근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반년 넘도록 취직하지 못했다. 아직 취직 못했어? 비꼬는 남편을 보자 순간적으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스쳐 지나갔다. 취직에만 얽매이지 말고 일단 알바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일거리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가까운 마트에서 파트 알바로 턱하니 채용됐다. 요 근처 마트에서 일하기로 했어. 다음 주부터 나갈 거야. 남편에게 말했더니 식당,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선 절대 일하지 마. 이유가 뭔고 하니 자기 아내가 그런 데서 일하는 모습을 지인이 보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지 뭔가? 언제는 일하라고 난리더니 이젠 또 일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꼴이 기가 찼지만 어떻게든 스스로를 달랬다. 이미 하기로 한 걸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잖아. 가까워서 얼굴도 자주 볼 텐데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안 그래도 정군 자주 다니는데 그럼 누가 날 써주겠냐고.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안 된다고 고집만 부려대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져서 싸움으로 이어졌다. 저번에 나더러 펑펑 놀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틀린 말 했냐? 네가 거지야? 남편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쩜 그리 뻔뻔하냐? 좀 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질 않나. 그럼 처음부터 전업주부 하지 말고 계속 직장 다니라고 하든가.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내가 언제 죽을 때까지 전업주부만 하래? 그걸 굳이 말로 해야 알아듣나? 그 한마디에 인내심이 뚝 하고 끊겼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종이에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사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뻥 차버리고 남편이 하도 때를 써서 빌린 민간 아파트 월세 90만. 샤워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밤마다 목욕물 데워놓으라기에 들어가는 매달 가스요금 15만. 핸드폰도 싸고 무난한 걸로 바꾸면 될걸 바꾸기 귀찮다고 해서 들어가는 핸드폰 요금 10만. 남편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대출 매달 40만. 영업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돈으로 종종 술도 사야 한다고 남편이 주장했던 용돈 50만. 크게 그 정도만 써서 남편에게 보여줬다. 이거 다 더해봐. 얼마인지. 당신 월급 실수령액이 180만이거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매일 뱃속으로 들어가는 밥은 땅 파면 나오나 봐? 매일 아침 만드는 도시락은 황새가 물어다 주나? 목욕물은 우리 집에 온천이라도 터져서 나오나? 술집 가면 가게가 당신한테 술 공짜로 줘? 자기가 산 것처럼 신나게 타고 다니는 내 차 유지비랑 기름값은 다 누가 내는데? 당신 덧셈도 못해? 하도 당당해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말투가 안 입고 온 건 잘 알지만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말없이 작게 몸을 떨었다. 내가 든 보험이랑 내 폰비 다 내 돈으로 내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내 돈으로 메워. 전업주부 하기엔 수입이 모자란 거 알고 나중에 다시 일할 생각이었어. 처음부터. 솔직히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둘이 먹고 살아? 그래도 당신이 부모님 맞벌이 하시느라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느니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는 게 남자의 자랑이니 뭐니 하길래 모자란 돈은 내가 틀어막으면서 살았어. 당신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서 이참에 알려주는 건데
내 저금액만 해도 2억이고 내 명의로 된 주식 보유 자산액은 총 7천만이야. 그런데 뭐? 거지? 누구한테 할 소리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날 보았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남편은 사과했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네가 거지야? 아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쩜 그리 뻔뻔하냐? 나한테 좀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쏟아낸 그 다음날 차에 짐을 싣고 냉큼 친정으로 돌아갔다.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에 대해 이렇게 몰랐다니. 그 후 변호사를 끼고 일사천리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내 재산 규모를 알게 된 남편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본인한테도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재산 분할 알지? 모아둔 돈 절반 내놔. 나는 받을 권리가 있어. 알지? 막 거들먹거리다가 그 재산은 결혼 전에 모은 것이므로 당신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담담한 반론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얼굴이 새파란 꼴이 볼만했다. 남편은 나와 이혼이 어쩌고 얘기할 때부터 본인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여겼던 듯했다. 주변 동료들한테 나 이제 부자 된다 그런 소리를 늘어놓으며 사람들과 술 약속을 잡고는 자기가 사겠다는 둥 아주 입이 귀에 걸렸었다고 한다. 게다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새 시계나 옷을 마구 사들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나한테 돈을 뜯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너한테 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주 길길이 날뛰는데 글쎄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당황한 남편은 이혼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나랑 이혼을 안 하겠다고 태도를 싹 바꾸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앞으로는 일하라고 강요 안 할게. 날 위해 집안일만 해주면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돈에 눈이 먼 놈으로밖에 안 보였다. 웃기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이랑은 절대 안 살아. 처음부터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딱 잘라 대꾸하고 결혼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냉큼 이혼을 받아들였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의 앞날은 훤했다. 자기 혼자 먹고 살 수도 없는 인간인걸. 아마 90만이나 되는 월세를 못 내서 조만간 집에서 쫓겨나긴 할 텐데 이사하는데도 돈이 들기 마련이니까 어디서 빚을 지지 않는 한 이사도 못 할 거고 실수령액 180만 원으로 월세 내고 카드값이랑 학자금까지 내고 나면 수중에 남은 돈은 쥐꼬리만 할 테니 앞날이 어두컴컴하겠지. 쌤통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서 새 출발했다. 남편 따라 정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맘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됐다. 몇 년 후 인연이 다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도 낳고 지금은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